자, 지금 요런 유형 327번이나 329번 유형처럼 요런 문제가 앞으로 너희들한테 꽤나 괴롭히는 녀석이 될 거예요. 자, 뭐냐면 t라는 녀석이 새로운 문자로 등장을 하면서 t라는 문자에 대한 함수를 만들었지. 어서 와요. 여기 앉을래? 아, 뭐 뒤에 앉으려면 요거 가지고 가서 앉아. 요 프린트. 책상 위에 있는 프린트. 자, 가방 올려놔. 새로운 문자 t에 대해서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고 있을 때는요, 너희들이 직접 뭐 해주세요? t를 움직여가면서 변화시켜 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t가 변수입니다. 자, 얘는 뭐예요? 반지름을 t로 갖는, 그리고 중심이 원점인 원이다. 그쵸? t가 어디서부터? 원이니까 굉장히 조그마한 원, 거의 반지름이 0에 가까운 원에서부터 t를 늘려가. 점점 원을 키워주면 된다. 맞죠? 그러면서 어디 갔어? y는 1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직접 살펴보란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뭐다? 변수 t를 너네가 직접 변화시키면서 어떤 값으로 변화하는지를 직접 살펴보란 얘기야. 근데 t는 반지름인데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겠죠. 그래서 0보다 큰 양수에서부터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제곱으로 묶어놓은 녀석을 t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t가 음수가 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알았죠? 자, 다시 한번 변수 t를 변화시켜 보세요. 뭐 해주세요? 반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요 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t를 점점 키워보세요 라는 얘기야. 점점 반지름 커져가고 있다. 맞지? 자, y는 1 그려볼게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을 거예요. 자, y는 1 맞지? 만나는 점 어때요? 원이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안 만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옆에다가 t라는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래프를 직접 그리라고. t가 0을 갖지는 않아요. 0보다 아주 조금 큰 상황입니다. 근데 만나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속해서 없는 상황입니다. 맞음? 오케이? 그러다가 원이 점점 커져가다가 어떻게 되면은 원의 반지름이 1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됐어? 한 점에서 만나버렸지. 즉 t가 뭐가 되는 순간? 1이 되는 순간에 더 이상 안 만나지 않고요. 1이 딱 되는 순간 몇 개의 점에서 만났다? 한 개의 점에서 만났다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반지름이 1보다 조금 더 커져버리면 어때? 만난 점 몇 개가 지나나? 2개가 됐죠. 그리고 원의 사이즈를 점점 키워보세요.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석준아? 계속해서 2개에서 만나죠. 그럼 FT는? 계속해서 2개가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끝나요. 이게 Y는 GT야. 아, 뭐래? FT야. 이해됐음? 끝.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주세요? 그 fx라는 함수와 x 플러스 k라는 1차 함수를 곱했다. 맞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요 fx를 보면서 너희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갑니다. x 플러스 k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제 다시 t를 x로 바꿨다. 그리고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둘이 곱한 함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곱한 함수의 연속성 어떻게 따지라 그랬지, 정윤씨? 주먹 어디 갔어? 아파. 어떻게 하라 그랬죠? 곱한 함수의 연속성.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자네, 곱한 함수의 연속성 어떻게 하라고 하디? 민서야, 곱한 함수의 연속성 어떻게 판단하라고 했어? 영상 봤나요? 곱한 함수의 연속성 어떻게 보라고 하디? 오케이. 자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네, 좀 이따 물어볼 거야. 자네, 곱한 함수의 연속성 어떻게 보라 그랬어?
자네 곱함수의 연속성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죠? 자네. 이거 자네지. 곱함수의 연속성 어떻게 보라 그랬죠? 따로따로. 얘들아! 다시 보러 갈 예정이면 뭐하니? 지난 시간에 한 거 또 까먹었는데 두 함수의 곱의 연속성 판단 뭐하라 그랬어? 두 함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남셈 전부 다 따로따로 확인하세요. 기억나요? 안 나요? 제발 좀 따로따로 확인을 하라고요, 여러분. 예? 지민씨 알겠지? 따로따로라는 말 들으니까 기억났어? 네. 자, 가자. 얘 무슨 함수예요?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는 무슨 함수예요?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어떤 함수인데요? 연속함수잖아요. 정말! 다음, fx 연속함수야, 불연속함수야? 방금 그려놨잖아. 보고 얘기해야지.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이죠. 어디서 불연속이에요? 1에서 불연속이죠. 그럼 지난 시간에 뭐 했어? 내가 또 설명한 거. 연속과 불연속의 곱은 어떻게 판단하라 그랬어요? 얘가 연속이고 싶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몽둥이 또 어디 갔어? 연속과 불연속의 곱은 어떻게 보면 된다 그랬어요? 정의. 틀린 말은 아닌데 더 쉽게 볼 수 있다 그랬지.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연속과 불연속의 곱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그래. 연속과 불연속의 곱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연속이려면. 연속과 불연속의 곱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고개를 드세요! 유기임조. 뭐? 좋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써져 있을까? 고개 들어! 적어놨으면 외워왔어야죠. 죄송합니다는 나한테 말고 너한테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그거 맞아. 그거 맞아. 석차이 맞아.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얘들아! 앙탈을 부리네, 내가. 내가 왜 앙탈을 부려? 뒤지고 싶냐? 연속과 불연속의 곱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불연속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그곳 어디야? 1이죠. 거기서 연속 함수가 뭘 가져주면 된다? 0! 1 넣어서 0 되도록 하는 K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끝. K는 마이너스 1. 됐나요? 미친놈들아. 제발 좀 공부를 하라고 했잖아요. 연속. 마이크 꺼. 정말. 자, 결국 세 번째 쓰는 거야. 또 쓰지 마. 응? 알았지? 성훈이는 뭐 쓰든가 하도. 결국 함수에 대해서 결국 딱 두 가지로 물어본다고 하지 않았어? 함수 fx에 대해서 뭐요? 가. x는 a에서 연속이냐라고 물어보거나 연속이고 싶다 물어본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맞죠?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문제가 풀이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안 달라진다 그랬어요? 달라진다 그랬어요? 안 달라진다 그랬어요? 달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기 대답 안 해? 둘이 얘기하지 마. 석준이, 석찬이. 자, 그러면 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속인지를 물어보든 연속이 되도록 내가 만들든 결국 문제에 주어지는 조건이 3개가 있다 그랬잖아. 그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고 첫 번째는 유형 1, 2번 새끼들아. 유형 1, 2번 그래프가 그려져 있거나 그래프를 그리기 쉬운 함수. 그래프를 보고 눈으로 판단하면 된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제일 기본 중에 기본 연속성 판단은 제일 기본 중에 기본 그래프 그려봐. 이거라고. 오케이? 또는 그래프 눈으로 보고 확인해.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합성꼴. 합성꼴은 뭐야 된다 그랬어, 민서야?
너한테만 내가 이거를 지금 3일 연속 물어본다, 이 미친 자야. 일로 와. 내가 합성걸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랬어? 자네 이제 신입생 버프 끝났어요. 이제 두드려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정의. 그 다음 세 번째 무슨 꼴이라 그랬어? 두 함수에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로 연결된 함수에 대해서 연속성을 물어보거나 연속이 되도록 만들거나, 맞지? 그때 내가 뭐 하라고 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뭐 하라고 그랬어? 그렇지. fx와 gx라는 함수를 따로따로 연속의 여부를 판단하세요라고 했어요. 이거잖아, 방금 내가 물어본 게. 그래요, 안 그래요? 화낸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화낸 거 맞아요. 좀 공부하세요. 응? 책 좀 피고, 새끼야. 그래서 두 함수가 모두 다 연속이면 뭐라 그랬어? 모두 연속이면 뭐라 그랬어요? 연속. 두 개 중에 fx와 g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불연속이면 뭐 하라 그랬어요? 이제서야 필기를 쳐보나 봐요. 뭐 이 새끼야? 뭐? 그렇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둘 다 연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속? 아니요. 뭐 조심하라 그랬죠, 정현씨? 그렇지. 근데 뭐 할 때? 나눌 때. 물론 곱하기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긴 하다. 어쨌든 분수꼴이란 얘기야. 나누기 꼴을 띄고 있을 때 뭐? 분모. 분모에 들어가는 함수가 0이 아닐 때, 그때만 연속이죠. 그럼 만약에 분모가 되는 놈이 0이 된다면, 그때는 뭐다? 0이 된다면 그곳에는 뭐다? 그곳에서만 불연속, 나머지는 연속. 알았어? 자, 이 함수는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석준아, 석찬아,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뭐 고개만 갸우뚱하지 말고 불연속. 자, 어디에서 불연속? 그러면 나머지는, 3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디 갔어? 자,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네. 어디에서 불연속? 3을 제외한 나머지는요? 그렇죠.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석찬아. 분모가 0이 아니면 연속, 0이 되면 그곳에서만, 3에서만 불연속, 나머지는 연속. 알았어요? 시작부터 굉장한 난관에 부딪혔어요, 지금. 큰일 났어.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하나만이라도 불연속은 정의를 쓰라 그랬는데, 그 중에 좀 쉽게 풀 수 있는 게 더하기라 그랬어? 빼기라 그랬어? 곱하기라 그랬어? 나누기라 그랬어? 지민씨? 4개 중에 좀 쉽게 풀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그랬죠? 뭐요? 와우! 곱하기예요. 자, 갑니다. 그런데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의 곱을 볼 거야. 일단 곱하기 꼴을 띄고 있으니까 fx, gx. 자, 연속성을 판단하고 싶다, 또는 연속이 되도록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곱하기니까. 여보세요? fx, gx 두 함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따로따로 판단하라고 방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대답을 못하냐? 두 함수의 곱의 형태에서 연속성을 물어본다. 뭐 하라고요?
따로따로 보라고요. 이 얘기를 지난번에 3번쯤 따라 읽었어요, 여러분. 왜 기억을 못해요, 자꾸. 응? 자, 갑니다. 따로따로 확인을 했어요. fx가 어떤 함수다? 연속인 함수야. gx를 봤더니 a에서 불연속임이 밝혀졌어. 자, 연속과 불연속의 곱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 곱한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고 하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어주면 되나요? 뭐? 아니, 써놨잖아. 좀 눈으로 보고 대답을 해봐요. 그렇지. 너 왜 보고 대답하지 또? 불연속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그곳에서 연속 함수는 0을 가져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 숙제였습니다. 지난 시간도 아니고요. 됐어요? 여기까지예요. 어때요? 할만한가요? 하면은 할만해요. 안 해서 문제죠. 언제까지 자꾸 극한 연속을 미룰 거야? 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어요. 맞나요? 성훈 씨 지난 영상 봤니 혹시? 바로 지난? 아, 거기 보면은 내가 똑같은 소리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팰 거야. 되냐? 그래서 다시 본다. 방금 그 녀석을 통해서 fx의 그래프를 찾았다고요. 어떻게 생겼어요? 0보다 큰 것만 봐야 되지. 처음에 0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됐었어요? fx다. 만나는 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이 딱 되는 순간에 한 점에서 만나다가 1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는 그런 연속인 함수였어요. f는. 그래서 나는 아까는 ft라고 썼지만 지금 fx를 쓸게. 그리고 나서 둘이 곱한 녀석에 대한 연속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 얘는 1차 함수니까 연속이고요. 얘는 방금 그래프를 보니까 1에서 불연속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양수 부분에서 뭐 하래? 연속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아, 얘가 불연속이 되는 그곳에서 얘는 1을 맞지? 뭘 가져주면 된다? 0을 가져주면 되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 어렵나요? 끝이에요. 그럼 k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두 번째. f1은 얼마야? f1. 형준씨? f1이 얼마요? 그렇지. 이거다, 그치? 1이죠. 답은 빵. 됐음? 제발 좀 외우세요, 여러분. 연속의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 개로 딱 설명이 가능해요. 모든 문제가요. 지금 이걸 모른다? 지금 한 문제도 못 풀었단 얘기야, 여러분. 연속 파트를.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자, 한 번 더 간다. 329번. 우리 지난 시간에 그냥 연속 끝냈지? 일단 끝내기는 했지, 어떻게든. 그 뒤에 뭐 사이값 정리랑 뭐 이거 빼고. 최대 최소 정리랑 빼고는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숙제가 어디까지였어요? 343번까지 아니었어요? 맞죠? 343까지였죠? 갑니다. 자, 329번 갑시다. 자, 지웁니다. 자, 이번에도 뭐예요? 실수 t라는 놈에 대해서 직선과 원의 교점의 개수를 ft, 뭐야? t라는 문자에 대해서 f, 함수로 표현을 하래요. 새로운 문자 t를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f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 방금 내가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t를 직접 변화시키면서 너네들이 직접 교점의 개수를 찾아봐야 된다 그랬어. 오케이? 이거 너희들 영어 같은 경우는 단원별로 배우냐? 모의고사 문제 유형별로 배우냐? 영어는 정시 공부다, 수능 공부다, 모의고사 공부라고 생각을 하면은 교과서 내신 대비 말고 그냥 영어를 배우는 정시 또는 모의고사 공부를 한다 치면은 유형별로 배우니 유형별로 배우니 아니면은 단원별로 배우니 유형별로 배우죠. 수학도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업을 안 할 뿐, 어느 단어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할 뿐.
수학 수능에도 요 유형이 있어요. 뭐 새로운 문자 t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라는 유형이 있어요. 그게 보통 수투에서 나오고 보통 연속성으로 물어봅니다. 수능에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란 얘기야. 그러면 학교 시험에도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즉 t를 뭐 해주세요? 변화시키면서 너희들이 직접 살펴보세요. 자, 갑니다. 요 직선 가보자. 어떻게 생겼음? y는 형태로 고쳐주게 되면은 2y 가자. 천천히 가자. 뭐야? x 플러스 t다. 그쵸? 양변을 2로 나눠볼게요. 그럼 뭐예요?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t. 됐나요? 그럼 t라는 값에 의해서 바뀌는 것은 뭐만 바뀌어? y 절편만 바뀝니다. 기울기는요 2분의 1로 고정이에요. 맞나요? 그럼 너희들이 직접 변화시키면서 살펴보는 거야. 뭐를 변화시킨다? t를 변화시킨다. 어디 갔어? t를 변화시킨다. t에 따라 바뀌는 건 뭐밖에 없다고? y 절편. 기울기는요 항상 유지. t를 움직이면서 어떻게 하면 돼? 위아래로 움직여주면 되는 거지. 뭔 말? 그러면서 원과의 교점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왔네요. 원이 어떻게 생겼어요? 중심의 좌표가 0,3이 되면서 반지름의 길이 2보다 조금 크네. 루트 5니까. 맞죠? 이렇게 생겨있다고 칩시다. 요 원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살펴보세요. 자, t가 굉장히 작아요. y절편이 저 밑에 음수에 있다. 만나니 안 만나니? 원과 직선은? 안 만나죠. t가 저 밑에 있는 동안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납니다. 그러다가 t가 점점 올라오다 보면은 언제? 이게 정확하게 값은 아직 모르겠지만 이 순간이 되면은 한 점에서 만나죠. 맞죠? 그러다가 조금 더 올라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두 점에서 만나죠. 계속해서 두 점에서 만납니다. 맞나요? 그러다가 여기가 딱 되는 순간 어때? 다시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위로 가면은 더 이상 또 안 만나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t를 변화시키라고 했어요. 내가 분명히. 어떤 값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원래는 안 만나다가 어떤 값을 기준으로 잠깐만 y축 좀 지울게. 어떤 값을 기준으로 갑자기 한 점에서 툭 만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거보다 t 값이 조금 더 커지는 순간 어때?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맞나요? 계속해서 두 점 만납니다. 원과 두 점 쭉 만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한 점에서 만나버리게 되고 그거보다 조금 넘어가는 순간 안 만납니다. 맞음? 오케이? 그러면은 만나는 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뭐라 잡았냐? FT? 요 함수가 FT가 됩니다. 너희들이 찾을 수 있잖아. 요 두 값만 찾으면 돼요. 맞아요? 됐음? 그럼 이 두 점을 찾는 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이렇게 그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또 두 함수를 곱한 다음에 연속성을 물어보지. 같은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완전 똑같은 문제죠. 근데 fx는 일단 뭐야? 아직까지 두 값을 모르긴 하지만 몇 군데서 불연속이야. 두 군데서 불연속인 게 뻔해졌죠? 그리고 gx, gt는 무슨 함수예요?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는 무슨 함수죠? 연속 함수입니다. 그러면 얘는 두 군데에서 아직 찾진 않았지만 불연속인 함수고 연속을 곱해서 연속이 되고 싶어. 뭐 하면 돼? 여기와 여기에서 불연속인 함수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를 곱했어. 어떻게 되면 돼요? 진아나. 뭐? 아니 곱해서 연속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풀면 되냐고. 방금 얘기했잖아. 불연속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그곳에서 얘가 0을 가지라고요. 방금 따라 읽었잖아. 그래 안 그래? 이씨. 민서야, 불연속과 연속의 곱이 연속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네. 그렇지. 그거 어려워?
방금 따라 읽었잖아, 이 새끼야. 방금 읽은 거는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것조차 안 외우는데 뭘 풀겠다는 거야, 지금. 자, 그럼 이제 너희들은 이 두 군데만 찾아서 채워주고 그곳에서 연속이 되는 것만 만들어주면 돼요. 0이 되도록. 맞아요? 흐름은 다 잡았어. 왜 자꾸 이걸 설명 안 하냐면 이건 또 고1 내용이거든. 너네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는 줄 알아? 이때와 이때 무슨 일이 발생했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난다.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은 나?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D와 R이 같다라고 풀었습니다. 이게 고1 수학 상원의 방정식에 나오던 녀석이에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D와 R이 대소 비교하자. 그 중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D와 R이 같다.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요. 만나지 않는 거는요. 누가 커? D가 커? R이 커? 석찬아. 두 점에서 만나려면 D가 커? R이 커? R이 크다. 미친 자야. 눈으로 보라고 내가 그림까지 그려놨다. 얘가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고요. 이게 R이에요. 누가 커요? 그림으로 판단하라고 내가 분명히 우리 수학상에서 배웁니다. 근데 애들은 자꾸 외워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거나 뭐가 크더라 찍어버리자 D가 커요. 이러고 있다고요. 만나지 않으려면 D가 커요? R이 커요? D가 뭘 의미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D. R은요. 반지름. 그려보면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잖아. 누가 커? 알았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이게 3년 동안 배운 거를 모두 다 외우고 접근 절대로 못합니다. 나도 못 외워요. 나도 못 외워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려봐. 너희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D가 큰지 R이 큰지 그러고 대답을 한다고 알려준다고. 내가 못 외우는데 너희들이 외우겠냐? 겠냐? 당연히 아니죠. 만들어 갑시다. 누구와 누구를 비교합시다. D와 R을 비교합시다까지는 근데 너희들이 외워야지. 나도 그건 외우고 있는 거고. 민서야 알겠어요? 눈을 좀 부릅뜨고. 자 다시. 그래서 접하는 건 뭐랑 뭐가 같다? D와 R이 같다. 이 두 개 찾으려면 뭐가 같다? D와 R이 같다. D가 뭔데요? 또 까먹은 걸걸? D가 뭐라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D?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D. 직선이 뭐야? 저기 나와 있었지? x-2y의 플러스 t는 0과 어디 사이 거리? 원의 중심 몇 콤마 몇이에요? 진아나? 제발 한순간도 좀 놓치지 마세요. 원의 중심 어디예요? 여기서 중심 어디예요? 0,3이다. 여기 찍어 놓을 때는 왜 질문 안 했니? 자, 직선으로부터 어디까지 거리? 0,3까지의 거리 D. 자, 그러면 또 뭐가 거슬리게 너희들은 못하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또 까먹었을 거예요. 그지 않아요? 자, 거리 공식 갑니다. x의 개수 제곱해주고요. y의 개수 제곱을 해줘요. 바로 쓰자 그냥. 더해서 루트를 만든 다음에 분자에 집어넣어요. 무엇을? 0,3을 xy 자리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절대값을 씌워주면 이게 바로 거리 D입니다. 얘가 뭐랑 같아진다? 반지름. 반지름 아까 얼마였어? 루트 5. 그래서 양변에 루트 5배 해주면 좌변은 t-6의 절대값이고 우변은 얼마예요? 5예요. 따라서 t는 얼마고요? 11이거나 또는 얼마예요? 1이 돼요. 그렇게 t 값이 두 개가 하나가 11, 하나는 1. 다시 한번. 얘는 어디서 불연속? 1과 11에서 불연속. 그러면 이 참수는 뭘 해주면 됩니다? 아이씨, 쥐지. 두 곳에서 0을 가져주면 됩니다. 즉, gx의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gt라고 볼까?
gx 어떻게 됩니다? x-1, x-11. 최고 차의 개수는요? 바로 나는 생략했어요. 왜? 요거 때문에. 자, 요렇게 푸는 거예요. 됐음? 그럼 이제 G2 찾는 거. F2 눈으로 확인하는 거. 눈 쉬우니까 뺄게요. F2는 2고 G2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9 나오겠네요. 끝. 대연이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7, 뭐 2번 이렇게 나옵니다. 됐음? 자,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게 왜 우리가 극한 연속을 다시 돌아가는 줄 알아? 너네가 과연 극한을 몰라서? 아니요, 안 해서. 우리가 연속을 왜 못하고 왜 자꾸 문제가 안 풀린다라고 얘기한 줄 알아? 기본적으로 외울 거 안 외워서. 아직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못 외우지. 수학 상으로 돌아가서 그때 배울 때도 생각해봐. 다음날 설명하고 다음날 물어보고 또 다음날 물어보는데 너희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대답을 안 했어. 못했어. 그러니까 질문인 거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가 나오는 거잖아. 물론 점직선 사이 거리는 지금 여기서는 나랑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작년 1학년 2학기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나랑 하는 사람 없지 여기? 그래 안 그래?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오늘 키워드가 몇 개나 등장했지? 수학상 원의 방정식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분명히 내가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방금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집에 가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겠죠? 수학상 다시 돌아가서 이 두 개 보셔야 되는 거는 너희들의 몫입니다. 지금 이것까지 내가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수투해야지. 그치? 분명히 너희들 이번 중간고사지. 기말고사인가? 중간고사지. 중간고사에서 너희들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할 때 이 두 녀석 때문에 분명히 문제 많이 틀려요. 이제부터 1학년 과정은 기본 상식이 돼야 됩니다. 언제 판별식이 쓰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판별식을 알고만 있다고 아니잖아. 그치? 판별식 파트도 공부해야 될 거고요. 뭐 원과 직선의 위치의 관계라든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너희들 앞으로도 나옵니다. 기본 상식이에요. 알았음? 우리가 지금 유리화 안 쓰고 있니? 많이 쓰고 있잖아. 통분 안 쓰고 있어? 많이 쓰고 있고요. 인수분해 안 쓰니?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당연히 알고 가야지. 이것도 기본이고요. 저것도 기본이 돼야 돼요. 2학년입니다. 1학년 거는 기초. 알았음? 자, 다시 한번 내가 키워드를 던져놨으니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발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자, 집에 가서 공부하려면 집에 지금 수업 다 끝나고 집에 갔다. 이 말이 떠올라 안 떠올라? 안 떠오르죠? 그럼 지금 당신들은 뭐 해야 돼요? 써야 되겠죠? 오케이? 자, 얼른 필기하세요. 자, 마필 교과서로 추가로 다시 한번 극한을 합니다.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돌아갈 거예요. 결국 수렴한다라는 놈의 뜻이 뭐였지? 이 문제는 치우자.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용어들부터 출발할 거예요. 수렴한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면 뭐다? 어느 하나의 값을 향해 간다. 방금 네가 말한 것도 맞기는 한데 그건 하나의 예시예요. 알았죠? 수렴한다의 정의는 뭐라고요? 한없이 가까워진다. 값이 존재한다. 같은 말입니다. 알았죠? 다시 한번 뭐다? 이건 안 써도 돼요. 극한 값이 존재한다. 같은 말. 또는 어느 값을 향해 다가간다. 근데 발산은요? 미적분을 배운 사람은 오늘 한 번 더 얘기했었지. 자, 발산한다의 정의는 뭐예요? 무한대로 간다 아닙니다.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황을 다 발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투를 배우는 중에는 무한대로 간다가 맞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니고 미적분으로 가면은 무한대로 가지 않는 또 다른 발산을 하나 더 배웁니다. 이과 가는 사람들. 알았음? 진동이라고 해서 오늘 배웠지, 자네는. 그 녀석이 하나씩 더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발산이라 부르고 수렴은 뭐다?
하나의 값을 향해 다가가는 것을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함수의 극한은 일단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뉜다?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지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는지 x가 a를 향해 가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여기서의 수렴한다의 정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하나의 값을 향해 간다가 맞고, 여기서 수렴한다의 정의는 아까 지난해 네가 얘기했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값을 향해 간다가 맞는 거예요. 여기서는 좌극한, 우극한이 없잖아. 그냥 무한대로 가는 하나밖에 없지. 그 녀석이 하나로 가기만 하면 극한값이 존재한다지만 여기서는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이 동일하다. 그게 극한값이 존재한다 혹은 수렴한다의 정의가 될 거예요. 뭐 이거 알았음? 알았음? 되었니? 됐니? 자, x가 무한대를 향해 다가갑니다 라는 녀석은 어떻게 푸는지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간다라는 거는 반드시 이렇게 푸세요라고 했었어. 어떻게 풀라고 했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예전에 했던 극한 싹 다 요약 정리하는 겁니다.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가는 거는 어떻게 풀라고 했냐? 치환형입니다. 누구를 무엇으로? x를 마이너스 t로, 마이너스 x를 t로, 같은 말이죠. 치환을 하세요예요. 그래서 t가 어디로 가는 걸로 바뀌었어?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걸로 바꿔서 위에 것처럼 풀어주시는 거예요. 알았음? 알았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x가 a를 향해 간다는 거는 뭐다? 다시 한번 a가 수직선상에 좌표평면상에 있다고 쳤을 때 누구누구를 본다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a를 향해 가는 왼쪽에서 다가가는 극한과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극한을 둘 다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기호로는 뭐라고 썼죠? x가 a를 향해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큰 곳에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플러스죠. 방향성을 줄어든다라고 해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현재 위치가 a보다 플러스 큰 곳입니다 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왼쪽 이 녀석은 뭐예요? x가 a를 향해 간다. 현재 위치가 a보다 좀 작아요. 그리고 빨간색은 무슨 극한? 좌극한이라 불렀고, 파란색은 무슨 극한? 우극한이라 불렀어. 맞죠? 됐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리미트 x가 a를 향해 다가간다. fx의 극한값은 이라고 할까? 한글로? 이 존재한다의 정의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x가 a를 향해 다가가는 극한값이 존재한다의 정의가 뭐라고? 석찬아? 같은 말이고 그거는 수렴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같은 말이고. 정의는 무슨 뜻이라고요? 진원아? a를 향해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무슨 말? 좌극한과 우극한 같이 보라고요. 둘 다. 알았음? 자, 다시. 이 녀석의 정의는 x가 a를 향해 가는 좌극한값과 x가 a를 향해 가는 우극한값이 동일하며 그 값을 만약에 알파라고 하면은 극한값이 뭐다? 알파다. 이게 a로 다가갈 때의 극한입니다. 알았음? 오케이? 다음 x가 무한대로 가는 녀석의 극한은 조금 이따가 다시 볼 거예요. 문제 주어지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 식으로 가냐 그래프로 가냐. 그래프로 가는 건 눈으로 확인하면 되고. 지민씨 어허 턱 떼고 덥니? 덥지? 더우니까 졸리지. 에어컨 좀 세게 해달라고. 잠깐만 있어봐.
이제 수렴이나 발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지 마요, 여러분. 알았죠? 오케이? 오늘 극한 마무리 지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연속할 거고요. 어우, 더워. 석준이가 아까 몇 분 정도 늦었지? 10분 정도 늦었나? 아, 이거 최근에 탈색한 거야? 어제? 미용실에서? 집에서? 뭐로? 맥주? 아, 탈색약? 아, 정상적으로 했구나. 다행이다.
자, 갈까? 뭐 하다 말았지? 뭐 하려고 그랬지? 기본 성질. 가자. 오! 녹화를 안 끊었었네? 자, 계속 가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수열의 극한 했던 거랑 똑같아. 자,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 첫 번째. x가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a로 가도 되고 무한대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안 쓸게요. fx의 극한이 알파로 가고요. 똑같이 x가 어디론가 갈 때 같은 곳으로 간다. 아이씨. gx의 극한이 어디로 간다? 베타로 간다. 자, 첫 번째.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같은 극한이야. 앞에다가 fx 앞에다가 몇 배? k배를 했다고 쳐볼게요. 자, 이 녀석의 극한 얼마예요? 진한씨. 정현씨. 얼마예요? 지미씨. 얼마죠? 석준아. K알파요. 여보세요. 뭐 하죠? 자, 두 번째. x가 똑같은 곳으로 갈 때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를 더하거나 뺀 녀석에 대한 극한이다. 어딜 갑니까, 진아나? 그렇지. 자, 세 번째. 뭐도 마찬가지. 곱하기도 마찬가지일 거야. 어디로 갈 거야? 나누기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나누기. 같은 x로 간다. 그러면 뭐다? 알파 나누기 베타다. 근데 나누기는 항상 우리 연속에서도 했던 얘기지만 조심하라 그랬어. 단, 뭐는 아닐 때? 성훈아. 그렇지. 베타가 0은 아닐 때. 물론 gx도 0은 아닐 때가 있어요. 근데 뭐 gx보다 중요한 거는 베타. 그래서 요걸 하나라도 벗어나면 뭐다? 쓰지 못한다. 항상 뭔가로 간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라고 해서 몇 가지를 쭉 배우러 갑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몇 가지 극한이 있다 그랬어. 뭐? 이렇지 못한 상황. 자, 아까 성훈아, 우리 미적분 수업하면서도 했던 녀석이다. 요 녀석에서 가장 중요한 거 골라보세요 하면 뭐예요? 조건. 알파로 수렴하고 베타로 수렴할 때 성립한다라는 저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발산한다면은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모르면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러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그 발산하는 상황. 자, 간다. 형태가 총 4가지 형태가 나올 건데요. 일단은 그 녀석이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부터 다시 얘기를 하자면 두 함수의 덧셈, 뺄셈의 형태로 리미트를 물어보거나 곱셈의 형태로 리미트를 물어보거나 나눗셈의 형태로 리미트를 물어볼 때 일단 연속에서도 얘기했지만 따로따로 판단을 하세요. 그때 fx도 gx도 확인을 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무한대고 얘는 상수로 간다. 둘이 더했다. 어디로 가겠어, 진아나?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극한을 지배하는 녀석이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녀석들 말고 좀 독특한 녀석이 있다 그랬어. 뭐? 첫 번째 녀석 무한대, 두 번째 녀석도 무한대인데 둘이 빼는 경우에 대한 내용. 두 번째, 무한대로 가고 0으로 가는 녀석을 곱하는 녀석.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한대와 무한대를 나누거나 0분의 0을 나누고 있는 형태로 분모 분자가 각각 0,0으로 가거나 분모 분자가 각각 무한대 무한대로 갈 때는 요 4가지 형태는 뭐예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적정이 아니라 적당히 변형을 해야 풀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적당히 변형이라는 형태가 사실은 정해져 있다고 했고 오늘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자, 미적분으로 가보면 이 중에서 두 가지만 살아남습니다. 근데 함수의 극한에서는 네 개가 다 튀어나오는데요. 자, 적당히 변형하자. 예를 들어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까? 문제의 형태를 보면 사실 답은 나오지만 같이 얘기해보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떻게 된다? 유리화를 하라 그랬었어요.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항상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트 빼기 x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루트 어쩌고 저쩌고 빼기 루트 어쩌고 저쩌고 유리화를 해서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무한대 곱하기 0꼴 뭐 하라 그랬죠? 이 0이 되는 부분을 잘 보면 또는 아니야 0이 되는 부분을 잘 보면 어떤 식으로 가고 있을 거다? 분수 빼기 분수 꼴이 있을 거라서 통분을 하게 됩니다. 자네들이. 물론 문제의 생김새를 보면 바로 나와. n이 왜 나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거라고요. 자, 얘만 보면 어디로 가요? 0. 곱하기로 바라보면 얘는 어디로 가요? 0분의 1이니까 어디야? 석찬아? 무한대. 얘를 넣어봅시다. x에 1 넣어보세요. 뭐 빼기 뭐? 2분의 1 빼기 2분의 1. 즉 어디로 가? 0. 이거라고. 근데 뒤에 보니까 뭐가 보여? 분수 빼기 분수 보여? 뭐 한다? 통분을 합니다. 통분을 해보자. 뭐예요? 2 곱하기 x 플러스 1. 그럼 뒤에 분자는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됐음. 계산하자.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x 마이너스 1분의 1에다가 곱하기 2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분자 정리해봐요. 뭐 나와요? 1 마이너스 x. 다른 말로 자 이제 뭐가 보여? 얘 어디로 가요? 0. 얘 어디로 가요? 0. 근데 똑같이 생겼죠? 뭐 할 수 있어? 약분으로 갑니다. 그러면 x에 1 넣어봐. 4. 분자. 마이너스. 됐니? 이게 바로 무한대 곱하기 0꼴 통분을 하면 답이 나오는 건데 통분 후에는 약분 형태가 나온다. 민서야 정신 안 차려? 계속 좀 쳐다보세요. 민서야 제발 부탁. 민서 다시 하고 있잖아. 왜 다시 하는데? 자 다음 세 번째 무한대 분의 무한대 네 번째 0분의 0. 네 번째 0분의 0은 방금도 이미 나왔어요. 뭐가 돼요? 0으로 가는 녀석들이 분모 분자에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 약분. 방금 뭐 했어? 약분 시켰잖아. 근데 항상 약분 형태가 바로 대놓고 주니? 안 주지. 그래서 뭐예요 보통? 너희들이 스스로 인수분해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약분을 하러 가죠. 물론 아까 방금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리화의 형태는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유리화의 형태는 모든 문제에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거야. 다 유리화를 해야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무한대 분의 무한대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는 사람? 성윤 조용. 그렇지.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풀 수 있어요 라는 거는 내가 약식 표현이라 그랬어. 원래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서술형의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풀면은 미적분은 맞지만 수투는 감점이에요. 원래 풀이를 써줘야 됩니다. 그 원래 풀이가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없어? 없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맞아요.
분모와 분자를 나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래 풀이로 간다.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자, 예를 들어서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다. 자, 여러분 최고차의 개수비로 가면 답은 뭐예요? 1분의 2. 답은 2다. 근데 원래는 그렇게 풀면 안 된다 그랬어. 원래 어떻게 풀죠?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누는 게 원래 풀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서술형에 이거 안 쓰면 감점이라고 나 분명히 얘기했고요. 아, 지난번에 정리했던 녀석이야. 정리 안 돼 있는 사람들 요거 쓰셔야 돼요. 알았어요? 꼭 쓰라고 해야 쓰고 안 쓰라고 하면 쓰지 않는 사람들인가? 자, 필요하다 싶으면 쓰세요, 여러분. 지금 요약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쓴 사람들 많이 있어서 내가 쓰는 시간 따로 안 주고 있지만 쓰면서 따라와야지. 안 썼던 사람들, 필기 안 했던 사람들. 지금 이걸 모르니까 너희들이 지금 대답을 못하고 대답을 못하니까 못 푸는 거 아니야. 그지 않아? 오케이? 필기하세요라는 거는 얘들아 중3들, 중2들 얘네들이나 필기 시간을 따로 주는 거지. 고1, 고2는 안 줘도 너희들이 필요하다 싶으면 써야지. 더군다나 2학년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갑시다.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다시 들어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필기라는 걸 하는 거고 숙제할 때 너희들이 필기한 걸 보면서 찾아가는 거지. 그치? 자, 다시 한번. 이 녀석 어떻게 푸는 거라고 정연아? 원래는? 그렇지. 분모의 최고차항 몇 차항인데요? 2차항입니다.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요? x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분모를 보면 어때? 분모를 보면 어때? 1. x제곱분의 1. 분자는 2. x분의 3.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리고 나서 x를 무한대로 보내봅시다. 자, 얘 어디로 가요? 진아나. 0이요. 자, 두 번째 얘 어디로 가요? 얘 어디로 가요? 그래서 1 더하기 0분의 2 빼기 0 더하기 0. 그래서 결국 그 답은 얼마다? 2다. 자, 그때 여기서 규칙을 찾은 거지. 뭐? 결국 최고차항으로 나눴을 때 걔네보다 차수가 낮은 녀석들은 어떻게 돼? 결국 0으로 가는 놈으로 변신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없는 셈 쳐버리면은 x제곱분의 2x제곱. 그래서 약분 후 개수 b.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음?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 지운다 이거. 그래서 자네들이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자, 뭐분의 x제곱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1은 답을 뭐라고 하니? 민서야, 답 얼마야? 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나요? 왜요? 최고차항,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이 몇 차항이에요? 2차항이잖아요. 분모에는 2차항이 있지만 분자에는 2차항이 없으면은 뭐로 바라보는 거야? 0x제곱으로 바라봐야지. 그래서 1분의 0이잖아요. 그러니까 0. 알았음? 민서야? 자, 하나 더 한다.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x제곱 더하기 1분의 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은 극한값 얼마예요? 진아나? 무한대. 왜? 최고차항이 몇 차항이야? 3차인데 분모에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0x의 3승으로 바라보면은 몇 분의 몇? 0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무한대. 자, 그 녀석을 설명하기 위한 재료 여기 내가 일부러 여기 위에 비워놨었다. 0분 아니야. 상수분의 0은 결국 극한이 얼마인 거다? 0. 상수분의 무한대는 무한대. 무한대분의 상수는 0. 0분의 상수는 무한대.
요 녀석은 알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됐음?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알았음? 오케이? 석찬이 알겠지? 예.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연산 다 끝났어요. 이게 극한이었습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별거 아니에요. 그럼 너희들이 지금 나 극한 너무 어려워서 잘 못 풀겠어요? 너무 세부적인 유형 몇 개 안 풀리는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저 방식을 내가 외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 졸라게 많죠. 외우지도 않은 채 문제를 쳐다보니까 당연히 안 풀렸던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영어 단어 모르면은 해석돼 안 돼? 그럼 뭐부터 하니? 단어부터 외우고 찾아보고 하잖아. 그치? 왜 수학은 안 풀리면 찾아볼 생각을 안 하고, 왜 먼저 풀이를 외우고 시작 안 하고 그냥 문제만 쳐다보고 모르겠다고 하고 와요? 수업 중에 다 했던 녀석이잖아. 그치? 아니, 심지어 영어처럼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하면서 이런 것들 읽어나가는 그런 형태 변형이 되어 있는 형태냐? 아니요. 그냥 대놓고 주고 있어요. 수학은 오히려 영어 뭐 그런 뭐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보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게 수학입니다. 왜? 배운 그대로 나와 있거든. 단어가 몇 개 바뀜으로써 뭐 예외 같은 게 존재하고, 형태는 뭐 예를 들어서 뭐냐 모르겠다. 영어 얘기하지 말자. 어지럽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알았음? 요? 됐죠? 자, 갑니다. 우리 요 프린트 잠깐만 꺼내봐. 함수의 극한에서 요 극한 프린트 오늘 끝낼 거예요. 여기서 숙제는 이 두꺼운 걸 싹 다 하는 게 아니고, 마플 시너지에는 개념 설명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유형별로 몇 개 설명을 쭉쭉쭉쭉 끊어 놓고 있죠. 맞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요거는 개념 정리되어 있는 교과서를 가지고 왔는데, 다른 문제들은 수업 중에 다룰 겁니다. 너희들의 숙제는요, 몇 페이지부터라고 보시면 되냐면, 어디 갔어? 저 뒤에 있는데 여기 있다. 39페이지 가봐. 프린트 39페이지에 뭐 있어요? 단원 종합 문제가 있죠. 맞죠? 거기서부터 제일 마지막 페이지까지. 근데 마플 교과서와 마플 시너지의 차이, 마플 시너지는요, 유형별 순서대로 쫙 정리를 해나가면서 그 안에서 베이직과 노말과 터프가 섞여 있죠. 맞죠? 여기 마플 교과서는요, 베이직은 앞에, 중간에 노말, 마지막에 터프 싹 몰아놨습니다. 자, 베이직부터 터프까지가 숙제예요. 몇 문제 정도 돼요? 52번에서 100번까지니까 대략 49문제. 요것만 숙제입니다. 월에서 수에서 다음 주 월까지. 다음 주 월 우리 휴가인 거 아니야? 방학 휴강이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이 원래 정상 수업인데, 지금 우리 월수방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수요일 하루 더 쉴 거예요. 다른 반들도 다들 그렇게 쉬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 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숙제 진짜 적은 거다. 2주 동안 숙제가 49문제예요. 아니지. 연속이니까 뭐 몇 문제 되는지 모르겠다. 그 비슷할 거예요. 한 50문제 내외. 왜요? 응? 이번 주 수요일 내일 모레 까지 요 프린트. 알았죠? 월에서 수 숙제 있고요. 수에서 월 숙제 있고요. 알았음? 근데 다음 주는 월수 통째로 이제 비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8월 며칠이냐? 모르겠다. 한 8월 8일쯤 될 건데. 아무튼 알아셨나요? 자, 질문. 숙제 관련 질문. 휴강 관련 질문. 어제 내가 단톡방 일부러 싹 보내놨어. 성훈이도 어제 내가 불렀었지. 부른 채로 내가 보냈었지. 그치, 알았어요. 아무튼 알겠죠? 숙제는 여기로 갈 거고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플루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주로 수업 중에 볼 거냐면 그 앞에. 자, 6페이지 갑시다. 거기 보면은 뭐 나와요? 뭐 마플 개념 익힘, 확인 유제, 변형 문제, 발전 문제 이런 거 있죠? 오케이? 요쪽을 우리가 수업 중에 다룰 거예요. 알았으면 여기에서 유형 설명 다 하고 있습니다. 마플 교과서도 마플 시너지처럼. 됐음? 자, 이거 좀 지워도 돼? 자,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풀어봅시다. 이제 왜 이렇게 커? 자, 지금 당신들이 풀어봐요. 확인 유제 1번. 확인 유제 1번. 6페이지. 뭐야? 어디 갔어? 이건가? 그래서 극한을 확인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 뭐가 제공이 돼요? 그래프. 알았죠? 자, 그리고 오늘 수업 중에도 했던 얘기지만, 숙제 풀이하면서도 했던 얘기지만, 극한과 연속의 차이는 뭐야? 함수값 하나 더 보기. 그지? 극한에서는 좌극한과 우극한만 본다면, 연속에서는 좌극한도 보고 우극한도 보지만, 함수값 하나 더 보기. 그거 더 본다라는 사실 외에는 똑같아요, 사실. 알았음? 알았음? 그거 하나 더 같아지면 연속이고, 좌극한과 우극한만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인 것뿐. 알았음? 그래서 극한의 제일 기본 문제, 그래프. 연속의 제일 기본 문제도 결국 뭐다? 그래프. 그래서 아까 내가 연속이니, 연속이고 싶다. 가장 기본 문제 1번 뭐라 그랬어? 그래프. 주어져 있거나 내가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는 녀석들은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그래프. 알았음? 자, 갑니다. 어디 가서? 아유, 힘들어. 자, fx-1을 향해 갑니다. 어디에서요? 왼쪽, 좌극한에서요. 맞죠? 얼마예요? 얘를 보는 거죠. y좌표 1. 자, 2를 향해 갑니다. 플러스 우극한. 얼마예요? 형준아? 얼마예요? 여보세요? 이거 얼마냐고요? 그렇지? 2를 향해서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y좌표. 얼마? 3. 둘이 더하면 얼마? 4. 모르는 사람 없죠? 밑에 2번은 생략합니다. 알았지? 아, 맞다. 근데 너네 이거 답지 줬지. 프린트 오늘 준 거 2개다. 하나는 문제, 하나는 답지. 알았죠? 답이자 곧 해설. 알았음? 알았음?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자, 가자. 마플 개념 익힘 2번. 옆으로 갈게요. 자, 7페이지에 마플 개념 익힘 2번 문제 풀어봐요. 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자, 민서야. 3을, 3을 향해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오늘? 그렇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그 말은 지금 뭐 보란 얘기야? 좌극한과 우극한을 보란 얘기죠. 좌극한 얼마예요? 좌극한이요. 좌극한이면 3보다 작은 값이야, 큰 값이야? 얘죠. 마이너스 6 플러스 K죠. 좌극한. 우극한은 뭐예요? 위에다가 뭐 넣으면 돼요? 뭐 넣으면 돼요? 3 넣으면 되죠. 얼마 나와요? 12 마이너스 K 나오죠. 그 둘이 뭐 하면 돼요? 지나나? 같아지면 돼요. 맞죠? 그래서 답은 18은 2K. K는 얼마다? 9가 나오겠네. 됐니? 어때요? 겁나 쉽죠? 근데 잠깐만.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젠장. 왜 넘어갔지? 이거다, 그치? Sorry. 2를 향해 갈 때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다시 한번. 자, 진원아. 극한값이 존재한다. 다시 한번. 다른 말로 뭐예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왜? 2로 갈 때니까. 맞죠? 자, 그래서 뭐야? 좌극한 얼마예요? 에? 좌극한 얼마예요? 얘잖아. 아니, 2보다 작은 곳, 2보다 큰 곳 볼 줄 모르니? 좌극한 얼마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 K요. 우극한 얼마야? 얼마야? 0. 둘이 같아지면 됩니다. 맞나요? K는 얼마예요? 2. 됐음? 식으로 나와 있는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와 있는 함수에 대해서. 맞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몇 번? 밑에 변형 문제 5번 가보자. 풀어봐요.
자,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3을 향해 가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무슨 말? 극한값이 존재한다. 뭐예요, 정의가? 좌악한과 우악한이 동일하다. 좌악한은 위에 있는 함수야, 밑에 있는 함수에서 봐야 돼. 어디서 봐야 돼? 밑에서 봐야 됩니다. 맞죠? 우악한은요? 위에서 바라봅니다. 맞나요? 자, 리밋 왜 이렇게 커? 리미트 x가 3을 향해서 플러스에서 갑니다. 자, 속에 있는 함수 절대값 x-3에 x제곱에 마이너스 9예요. 자, 일단 분모 절대값을 가지고 있네요. 절대값을 가지고 있으면 풀 수 있다 없다? 여보세요? 절대값을 가지고 있으면 풀 수 있다 없다? 여보세요들, 절대값을 가지고 있으면 풀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여태까지 그 어떤 문제들도 절대값이 있는 상태로 계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미분도 절대값 없애야 되고요. 적분도 절대값 없애야 되고요. 모든 연산, 심지어 방정식도 우리 절대값 풀어서 했잖아. 풀기 위해서 뭐 했어? 범위 나누기. 그치? 또는 절대값 속에 있는 부호 확인하기. 자, 얘들아. 절대값을 풀어줘야 됩니다. 절대값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x-3 들어가 있죠. 얘 부호 어때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석찬아. 양수요. 왜요? 그렇지. x가 현재 3보다 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분모는 양수다. 맞지? x-3은 양수다. 그치? 그럼 절대값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풀 수 있죠. 사실은 절대값은 뭐였다? 페이크다. 맞냐? 그러고 나서 이제 인수분해 하러 가야지. 이렇게 풀었니 다들? 절대값 가진 채로 설마 이상하게 푼 사람 없죠? 자, 그래서 x-3 약분 가능합니다. 분자에는 뭐만 남아요? x 플러스 3. 그래서 극한값을 찾아보니까 뭐 나와요? 6. 좌악하는 뭐예요? 이 상태 그대로 얼마네요? a. 그래서 둘이 뭐 하면 됩니다? 같아지면 됩니다. a는 얼마? 6. 되니? 자, 다음. 우와. 그 다음에 자, 마플 개념 익힘 3번. 확인 유제로 갈까? 자, 마플 개념 익힘 3번. 얘들아, 문제 칠판 봐요. 여기 있는 문제 보니까 지금 괄호 1번만 볼 거야.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계산하시오라고 합니다. 리미트를 보는데 거슬리는 게 하나 있다. 그치? 뭐가 거슬려? f 안에. 자, f 안에 식이 들어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치환을 하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첫 번째 녀석과 두 번째 녀석 다른 치환해야 되지. 첫 번째 녀석은 누구를 뭐로 치환할래요? x-1을 뭐로? t로. 두 번째 리미트에서는 누구를 뭐로 치환합니다? x 플러스 1을 t로 치환을 하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두 번째 리미트는 t가 어디로 가는지, 첫 번째 리미트도 t가 어디로 가는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맞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f 안에 식 들어가 있는 채를 우리는 보통 다룬다 안 다룬다? 잘 안 다룹니다. 사실은 고1 때도 이런 문제 만났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다르게 풀기는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부등식 풀 때도 사실은 치환형으로 푸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치환을 하도 싫어해서 내가 보통 그 풀을 잘 안 썼던 것뿐. 알았음? 자, 어쨌든 f 속에 식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항상 뭐 하자? 치환을 하자. 자, 간다. 리미트 x가 어디 갔어? 0 마이너스를 향해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녀석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1을 향해 갑니다. 그게 끝인가요? 좌악한이에요? 우악한이에요? 그걸 따져봐야죠. 자, 다시 한번. x가 어디를 간다? 0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러면은 t는 x-1이니까 뭐겠어? 얘가 0보다 조금 작아. 0보다 조금 작은 놈. 대충 어떤 놈? 마이너스 0. 몇. 집어넣어봐. 뭐 나오니? 마이너스 1. 몇. 그 말은 어디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마이너스를 향해 다가가는데 더 작다. 됐음? 성훈 씨 알겠어요? 그래서 f의 뭘 바라봐? t의 극한을 바라봐. 얼마요? 석준아, 얼마예요? 아! 너 답 얘기, 석찬 일로 와, 너 새끼. 옆에서 답을 불러주는 건 있잖아. 석준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석찬이를 방해하는 거다, 이 자식아. 옆에 친구가 대답 못한다고 답 알려주지 마라. 너희들이 알려주는 순간 옆 친구는 생각을 닫아요. 알든 모르든 지금 같이 해보자는 게 포인트지 대답을 한다 못한다가 중요하냐?
석찬아. 물론 석준이 대답했겠지.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석준아? 마이너스 2요. 맞죠? 어디를 바라본 거? 그치? 이때 y좌표. 됐음? 두 번째. 자, 이번에도 가보자. 이번엔 너희들이 해볼까? 자, 한 번 더. x가 어디를 가고 있어요? 뭐야, 이거? 0 플러스를 가고 있습니다. 맞죠? 자, x 플러스 1에 해당하는 t는 어딜 가겠죠? 1 플러스. 그렇지. 됐지? 그래서 f의 리미트를 찾아보자. 어디 갔어? 얼마예요? 지나나? 아씨! 아, 뭘 또 아야! 언제까지 잘못 볼 건데? 둘이 더합니다. 아, 얼마예요? 2다, 그쵸? 그래서 그 아차 하는 게요. 응? 대수롭지 않게 아씨 또 실수 하고 넘어갈 게 아니야. 시험 때도 잘못 본다고. 더 자세히 봐야지. 알았지? 하자. 옆으로 넘어갑니다. 자, 밑에 2번 문제. 요거다. 당신들이 풀어봐요. 요 문제가 우리 마플 시너지에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 터프였습니다. 터프. 어떻게 됐었게? 지금 첫 번째 리미트랑 비슷하다. 두 번째 리미트보다. 막 이런 거 있었어요. 이런 거. x가 무한대로 간대요. 분모 어디로 가요? 무한대. 분자 어디로 가요? 무한대. 개수 b 얼마예요? 1. 1대1 뭐야? 1. 그쵸? 맞죠? 그래서 얘가 1로 가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를 보면 f가 1에서 끊어져 있어서 뭘 봐야 되는지를 너희들이 고민을 했었어야 돼. 이 문제 많이 풀어봤었어요. 자, 갑니다. 요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첫 번째, 두 번째 똑같다. 어떻게 바라보게? 그래서 다시 쓸게요. x가 무한대로 가요. f 속에 있는 놈만 보면 x-1 나누기 x 플러스 1이죠. 맞죠? 그래서 f 속에 있는 놈만 보면 1로 가는 거는 명확해. 근데 문제를 딱 봤을 때 1로 갈 때 정확한 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맞죠? 그래프 맞나? 같은 거구나. 자, 그러면 뭘 봐야 돼? 1을 봐야 돼? 4를 봐야 돼? 그걸 너희들이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고. 알았음? 자, 그래서 속에 있는 녀석을 뭐 하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요? 너희들이 수학 하에서 제일 많이 하던 거. 어떻게? 분모가 있으면 분자를 분모의 배수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몇 배? 1배. 그럼 뭐예요? x는 맞지만 상수항이 틀렸죠. 다르죠? 그럼 상수항 맞춰주기 위해서 뒤에 뭐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 2. 그러고 나면은 요거 따로 뜯고 요거 따로 뜯어요. 신기하지? 뜯어주면 얼마예요? 1. 뒤에 건 뭐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2. 그 녀석이 지금 f 안에 있는 거예요. 아까 성훈이 저기 미적분 특강할 때 내가 드르륵 한번 딱 하자마자 표정이 오 약간 이 표정인 거 봤거든. 아까 말하려다가 아까 안 했는데 드르륵 처음 보냐? 어쨌든 갑시다. 요 녀석이 어디로 가요? 결국 빨간 거 1로 가죠? 그 뒤에 붙은 게 어때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진원아, 양수야? 음수야? 내가 지금 세 번째 말한다, 미친놈아! 이제 와서 뭐가 요라니? 1 뒤에 붙은 게 양수야? 음수야? 어디까지 본 거야? 이것만 본 거야? 아니면 마이너스까지 본 거야? 뒤에 것만 본 거야? 아, 물어보는 거다. 어디까지가 양수인데? 뭘 빼고? 마이너스 빼고? 그렇죠. 왜 양수인데요? 양수분의 양수니까. 그럼 양수를 뺐다는 얘기는 작다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야? 양수를 뺐다는 거는 작은 거야? 큰 거야? 작은 거죠. 됐음?
그래서 f라는 함수가 1을 향해 가는 좌극한을 바라보자가 되는 거라고요. 알았니? 그러면 1이야 4야? 너요. 아, 방금 님 말했잖아. 얼마요? 1이에요 4요? 그렇죠.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은요, 굉장히 세부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뭐, 이거 하나 못한다고 해서 극한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숙제를 풀 때, 나 모르겠어. 하면서 숙제를 그 뒷부분을 안 하는 거, 그거 굉장히 멍청한 거라고 했죠. 요런 것들 몇 개, 한두 개 안 되는 거랑 극한 전체적으로 모르는 거랑 굉장히 다른 거를 알아야지. 알았음? 됐죠? 자, 갑니다. 계속 갑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발전율 문제 3번 보이냐? 아마 이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가 아마 학교가 아니라 그 마플 시너지에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알았죠? 자, 두 번째 리미트 하나만 더 하고 가자. 와, 쉣.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갑니다. f 속에 있는 녀석을 볼게요. 자, x제곱분의 2x제곱. 뒤에 있는 상수항 일부러 안 썼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자. 뭐예요? 어디로 가요? 2로 갑니다. 맞죠? 근데 2보다 작은지 큰지를 봐야 되지 않겠니? 왜? 2를 향해 갈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거든. 그치? 그래서 이 녀석도 식변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보는 거예요. 뭐야? 자, 리미트 속에, F 속에 있는 녀석만 볼게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 분모가 뭐니까? x제곱 플러스 2니까 분자를 어떻게 바라봐 주세요? 분모의 몇 배? 분모의 몇 배? 2배. 1창은 둘 다 없네요. 맞죠? 2창 맞죠? 상수항이 안 맞네요. 뭐가 더 필요해요, 뒤에? 마이너스 3. 그려놔서 뜯어줍니다. 맞죠? 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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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분의 3. 그럼 이 녀석만 보면은 어디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동안에 어디로 다가가고 있어? 2를 향해 가고 있지요. 맞죠? 왜? x가 무한대니까 결국 무한대분의 상수 0으로 다가가거든. 그럼 결국 2 빼기 0이니까 1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뒤에 있는 놈 이게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입니다. 2에서 양수를 빼고 있는 거니까 2 마이너스야, 2 플러스야. 마이너스죠. 그리고 나서 그 녀석의 f를 바라보는 거야. f의 무슨 극한? 1을 향해 가는 좌극한. 얼마예요? 진아나 얼마야? 2요. 또 4라고 했지. 너 가끔씩 이거 자주 잘못 보더라. 그러니까 이게 나 이번에 잘못 봤으니까 다음엔 잘 볼 거야가 아니야. 왜 잘못 보는지 이게 진짜 말들 틀려. 이렇게 해놓고 이걸 읽는다니까? 왜? 화살표를 줄여 길게 그려서 2를 향해 다가올 때 2보다 짧은 거라고 내가 전에도 이 얘기 아마 했던 걸로 기억해. 지나는 시간인가 지난 시간인가. 그치? 시작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봐야지. 알았어요? 2입니다. 2. 와우! 끝났어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둘이 더하니까 답은 얼마? 3. 여기까지 됐음? 어때요? 기본적인 그 있겠냐? 오케이. 후. 뭐 하다 말았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까지 남은 녀석. 자, 요거는 단수 써가지고 넘어갈게요. 뭐가 있었냐면 함수의 극한의 배소관계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어요. 이렇게만 말하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도 첫 번째 내용이지만 두 번째 내용이 중요했었거든. 그 녀석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샌드위치 정리예요.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되게 쉬웠던 것도 기억나죠? 자,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샌드위치 정리는 뭐다? AN이 왜 나와? fx
gx hx에 대해서 hx에 대해서 누구의 리미트? 양 끝의 녀석의 리미트. fx의 리미트와 hx의 리미트가 뭐다? 같은 동일한 값으로 간다면 누구 또한 그 값으로 간다? gx. 가운데 낀 녀석의 리미트도 뭐일 수밖에 없다? 알파일 수밖에 없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였고요. 어느 용도로 사용되는지 문제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쭉 넘어가 보자. 응? 왜 없지? 여기 있나 보다. 어우, 다리야. 없어? 없어. 뭐야? 누가 웃었어? 아, 어딨지? 여기 있나? 여기 있네. 자, 보자. 어때요?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녀석. fx의 리미트를 물어봅니다. 맞죠? 근데 fx가 어디 있어요? 껴있죠? 그 말은 뭐예요? 세 군데 다 리미트를 붙여달라는 거예요. 맞나요? 똑같은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1로 간다, 그치? 얘도 1로 가겠다, 그치? 얘도 너무 넘나? x가 1을 가겠다, 그치? 에이. 자, 요 녀석 리미트 어디로 가요? 진아나, 어디로 가요? 얘 리미트 어디로 가요? 1. 그럼 얘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답을 내는 거. 맞죠? 자, 좀 더 기본적이지 못한 형태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기본만 있어가지고 좀 그렇기는 해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를 만족하는 hx에 대해서 hx의 리미트를 찾아보래. x가 1을 갈 때. 그럼 뭐 하면 돼? 세 군데 다 똑같은 리미트를 붙여주면 된다. 맞지? 됐죠? 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 fx 뭐야 그 다음에 2x 플러스 3 이걸 가지고 fx를 2x 플러스 2라고 잡으면 안 되겠죠? 절대로.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의 리미트. 자, 그럼 이 상태로 리미트를 붙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해줘야 돼요? 요 녀석의 형태를 부등식에 가운데 놔둬야 돼. 근데 지금 누구밖에 없어? fx밖에 없지. 그럼 세 군데 전부 다 뭐 해줍니다? a는 뭐냐? x로요. 그리고 나서 세 군데 다 똑같은 리미트를 붙이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 어디로 가? A 같은 소리 하네. 죽여버리기가 이제.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있으면 A로 보이겠냐. 내가 X로 나눕니다. X로 나눕니다. X로 나눕니다를 세 번이나 읽었는데. 얘 리미트 얼마야? 그러면 답은 뭐겠어? 그렇게 풀어줘야 되죠. 마지막에 물어보는 리미트, 그 함수의 형태로 세 군데 다 똑같은 연산 해주기. 맞음? 맞음?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옆에 9페이지로 가보면, 이거 9페이지인가? 아니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자, 그 녀석은 숙제로 먼저 해오세요. 다음 시간에 풀이하면서 설명할 겁니다. 자, 요거 또 두고 오면은 진짜 혼난다. 얘는 프린터 더 없다. 알아서 없으면 없는 채로 진행할 겁니다. 그냥 교재 사이에 끼워놓고 제발 교재랑 같이 들고 다니세요. 마플 또 무겁다고 프린터만 따로 덜렁덜렁 들고 다니다가 또 까먹지 말고. 알았음? 딱 다음 주, 다다음 주겠네.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 프린트하고 나면 끝날 거예요. 딱 두 번의 수업. 알았음? 오늘 극한, 수요일날 나가는 게 연속. 알았지?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잘 가요.